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크립토 마켓의 가격이 상승할 듯 하지 않을 듯 투자자분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나날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횡보가 더욱 높은 상승을 위해 길을 모으고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이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3만 달러대에서 움직이며 박스권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암호화폐 시장 관련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죠. 크립토컨트의 대표 주기영 대표에게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을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슬슬 상승의 시그널인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컨트 대표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시장 떠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의 경우는 5월 발간된 코인베이스 주주 서한을 인용해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고 있다. 기관과 함께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나쁘지 않지만 작년에 비해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이 걱정된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첨부한 이미지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코인베이스 거래량은 3,090억 달러로 이중 개인 투자자 거래량은 740억 달러, 기관 투자자 거래량은 2,350억 달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가 이 주기영 대표가 첨부한 이미지인데 맨 오른쪽에 2022년 1분기란을 보게 되면 이 리테일 투자자가 이제 개인 투자자, 밑에가 기관 투자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 이제 비중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매크로 경제 상황들이 투자처를 고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다른 거래소들 또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또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활성 주소 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주기영 대표의 또 다른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고점 대비 56% 하락할 동안 활성 주소는 7% 감소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가격은 고점 대비 56% 하락했지만 활성 주소 수는 7% 감소에 그쳤다. 각 주소를 사용자로 간주하면 이더리움의 일활성 사용자는 약 55만 명이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의 가격에 신경 쓰지 않고 디파이, NFT, 다오, 게임파이 프로젝트에 뛰어든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하락함에도 이더리움 생태계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활성 주소가 다소 적은 수치로 감소한 것은 좋으나 일단 가격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는 것이 투자자분들의 공통된 마음이겠죠. 이에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관한 분석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본다면 모멘텀은 다소 긍정적이지만 상승폭에는 제한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일본 기준 모멘텀 긍정적 단 상승폭 제한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팀 프로스트 일드 앱 CEO의 경우는 테라 USD 사태와 관련 암호화폐 강세장 끝을 알렸다며 현재 시장이 고점 대비 54% 낮고 약세장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교훈을 통해 약세장 기간 차세대 탈중앙화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으며 다음 강세장에 진입할 때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탄생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USDT의 유통량은 줄어든 반면 USDC와 BUSD의 유통량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USDT가 약 75억 달러 상환되는 동안 USDC 유통량은 26.4억 달러 늘어났으며
BUSD는 10억 달러 늘었다. 한편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은 1년 전 바닥에 가까운 3만 달러 수준에 거래되고 있으며 3만 3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저항선까지 가격 상승 여력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단 가격은 안정된 상태로 보인다고 미디어는 설명하였는데 일본 기준 상대 강도 지수이죠. RSI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5월 12일 25달러, 30달러로 하락한 이제 과매도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다. 네, 25달러, 30달러가 아니죠. 이제 25,300달러에서 하락한 가매도 수준에서 상승 중이다. 또한 일간 차트 MACD 지표 기준 비트코인은 3월 말 이후 처음으로 긍정적인 모멘텀 신호로 이동 중이지만 주간 월간 차트 기준으로는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참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위험 자산 클래스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 근처에서 움직였었는데 현재는 3만 7천 달러조차 높아 보이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시장의 투자자 분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3대 선물 거래소의 롱숏 비율이 공개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1위의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9.85%, 숏 포지션이 50.15%이며 2위의 비트겟 거래소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49.11%, 숏 포지션이 50.89%, 3위의 FTX 거래소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0.18%, 숏 포지션이 49.82%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기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이죠. 참 암울한 시장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한 줄기 담비와 같은 소식 하나가 나왔는데 이제 작년이죠. 2021년 5월 크립토 마켓에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아마 잊지 못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잘 진행이 되어오던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 속에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시장이 50% 넘게 폭락을 한 것인데요. 이를 촉발시켰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이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 소식과 일론 조동아리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엄청난 하락세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채굴자들이 해외로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점유율 2위가 중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중국 채굴 금지 정책에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력 소비지수 CBECI를 인용 올 1월 기준 중국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 2위 국가로 재부상했다고 17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CBECI 지수에 따르면 중국 지역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21.1%를 기록하며 37.8%를 점유한 미국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채굴 국가였죠. 2019년 중국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무려 75%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 CBECI 프로젝트 총괄 알렉산더 노이 밀러의 경우는 중국 정부는 강력한 암호화폐 채굴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업계 내부자들의 주장은 다르다. 현재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산업은 예전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여전히 세계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나온 중국의 채굴 관련 소식들을 보았을 때도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으로 인해 이번의 소식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을 중국 정부가 모르고 있을지는 의심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국 정부에서 이에 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지만
앞에서는 채굴 금지를 외치며 뒤에서는 채굴을 했을 가능성 또한 생겨나게 되는데 이 본인들이 내뱉은 말이 있으니 좀 요즘 조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채굴 해시레이트가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된다면 또한 중국의 이러한 기조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이 되게 되는데요. 지난해 11월 중국의 베이징에 디지털 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을 같이 보았을 때 대대적으로 기조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앞으로 중국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다준 소식이 있죠. 바로 루나 사태인데요. 이 루나 사태 관련하여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싱가포르의 투자자 중 한 명이 권도영 대표에게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도건 CEO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의 분노가 여실히 느껴지는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 투자자 이번 주 도건 재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테라 투자자들이 이번 주 중 도건 테라폼 랩스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의 경우는 권 대표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법무법인의 자본시장 법팀과 지식재산권팀 변호사 6명은 권 대표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 신청서와 고소장을 작성하고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와 함께 가상화폐 시세 폭락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도건 대표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현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건 CEO에 관한 소송과 고소에 대한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이 루나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끼친 피해를 생각한다면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 권도영 대표가 테라의 회생 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새로운 루나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며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태입니다. 커뮤니티 투표에서는 92%의 투자자들이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새로운 루나를 만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죠. 과연 새로운 루나를 만든다고 옳다구나 하고 살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제 다가오는 6월 열릴 예정이었던 테라 컨퍼런스 또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중단을 하며 한순간의 몰락의 길을 걷게 된 이번 사례는 후에 교과서에 실릴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글로벌적으로 이 시장과 관련된 규제의 속도가 전례 없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크립토 마켓을 이제 증권으로 봐야 하는지 상품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성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는 상태인데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경우는 이를 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에게서 소식들이 자주 나왔었는데 오늘은 CFTC의 위원장이죠. 로스틴 베넘 위원장에게서 크립토 마켓 관련 언급이 나왔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CFTC 위원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품에 해당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로스틴 베넘 위원장의 경우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에 해당한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수천 개 토큰이 포함된 디지털 자산 중에 일부는 상품이나 증권에 속한다며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면밀히 분석해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이에 관한 언급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해진 상태인데요. 이제 나머지가 문제인 것이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할 텐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는 리플사 방면으로 긍정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좋은 소식이든 안 좋은 소식이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에게 크립토 마켓 자체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소송 또한 연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4포인트 상승한 12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 중국의 코로나 봉쇄는 끝이 나지도 않을 것 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또 언제쯤 끝이 나게 될 것인지 거기다가 루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특히나 앞서 기사에서 나왔듯이 2021년 5월이죠. 중국의 비트코인 말살 정책을 시작으로 테슬라의 CEO이죠. 일론 머스크의 조동아리로 인해 하루 만에 50% 넘게 폭락했던 그때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다시금 채굴을 시작한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의 희망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경우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WHO의 경우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좀 과하다, 효과가 없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다시 한번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0%의 점유율을 다시 회복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지난 5월 당시 중국의 채굴 업자들은 모두 다 미국으로 옮겨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도 중국 정부의 제재가 심하다 보니 미국 등 친화적인 국가로 옮겨간 것인데 그렇다는 것은 현재 중국의 채굴기들은 새로 매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게 될까요? 통상의 채굴 해시레이트의 상승은 채굴 난이도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채굴 난이도의 상승은 채굴 비용의 상승은 곧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시레이트가 곧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로 유명한 맥스 카이저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았을 때 해시레이트의 상승이 곧 비트코인의 상승을 일으킨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으나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여지없이 해시레이트가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크립토 마켓은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에 도래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이 시장을 떠나가는 것이 능사일지 여유 자금을 통하여 낮은 가격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충분히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이 시장이 과연 지금의 시장보다 확장되어 있을 것인지 축소되어 있을 것인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